한 수 읊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선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 자기가 자기를 알아가는 것, 자기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기의 고통을 자기가 없애는 것, 자기의 잘못을 자신이 용서하는 것, 내가 나를 키우는 것,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는 것, 이것은 안에서 일어나는 혁명, 바깥 경계에 전혀 동요되지 않으니 재간의 고통을 무지하는 지혜와 평안을 드리는 것. 자, 오늘부터 아마 사무양심 명상하기를 해야 될 겁니다. 363페이지요. 자비이사 명상과 방법. 우리가 명상을 하는 거는 이론과 실천을 같이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강의하면서 요거 이제 같이 실습을 한번 하고, 요거 이제 배운 것은 여러분 집에 가서 수행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배운 건. 이 수행은 자기가 이제 해야 되는 거니까, 방법을 알게 드릴 테니까, 그 자비수관하는 방법 앞에서 우리가 벌써 배웠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 사무량심을 하나하나 배우면서 자비수관도 같이 곁들여서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명상을 하려고 그러면, 여기 금요일날, 여기 이제 금요일날 여기 그 명상하거든요. 금요일로 참석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체계적으로 배우시려고 그러면, 명상 지도자반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 마을에서, 저 한국 명상 지도자 협회에 우리가 그 우리 마을이 이제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한국 명상 지도 협회라는 거는 저기 이제 21개의 단체가 모여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올린 명상은 다른 다 하나씩 올렸는데, 우리 마을에는 명상은 3개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자비수관 반에는 2급이 한 40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급하고 지도자 과정이 한 20명씩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극기명상 반에, 지도자 반에는 거기는 그리 많지 않아요. 다 합치면 한 20명 정도. 차명상은 이제 요번에 이제 연수를 했는데 한 20명 정도 되나 그렇게 되네요. 이런 분들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와가지고 이제 실제 이제 강의 듣고, 그다음 실제 이제 수행을 하고 코칭을 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알고,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건 굳이 그게 참석을 안 해도 여기서 배워서 집에서 수행하면 돼요. 수행하면 되고, 그 수행 현상에 대해서는 저기 홈페이지에다가 글을 올리면은 코칭을 해드립니다. 이제 이 보리마을 자비선 명상 원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나중에 이제 클릭하면은 그 안에 이제 그 수행 일기를 올린 분이 계시고, 그 코칭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십시오. 자, 363페이지 보십시오. 자비이사의 명상과 방법. 한번 읽어볼게요. 불량심이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대상으로 한량없는 복을 끌어내고 끝없이 수수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뜻입니다. 사무량심의 자비이사와 자비수관의 우상공, 무아공의 서로 상응하는 수행은, 자, 거기에 이제 상상, 사유, 초청, 긍정 언어, 자타교환의 사무량심 명상과 시수화풍의 자비수관 명상이 상하에 나타나는 수행 단계입니다. 이거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초기 불교부터 해가지고 대성 불교 이르기까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자비이사 사무량심 수행이에요. 사무량심 수행을 잘 이제 기술한 곳은 청정도론에 보면, 청정도론에 이제 남방 위파사나, 그 남방의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의 보고라 해야 되나? 수행 논습니다. 거기에 자세하게 자비사 사무량심 수행이 있고 줄여가지고 자비관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가장 많이 수행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남방 위파사나가 이제 많이 이제 수행을 하지만 사무량심 수행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사무량심 수행하고 곁들여서 자비수관을 같이 이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자비사하고 이 자비수관하고 어떻게 서로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도표를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 사무량심 수행하고 사법인하고 같이 들어가는데, 요거는 이제 자비수관을 하게 되면은 요런 과정을 거쳐요. 근데 사무량심하고 서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요. 요는 사랑이죠. 이제 이 몸에다가 사랑하는 마음을 주면 몸의 변화가 있어요. 무상이라는 변화. 그리고 이제 불만족스러운 현상도 생겨요. 호락하는 불만족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불만족스러운 것은 연민심이죠. 연민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하다 보면은 이 몸이 사라지면서 무아가 드러나면 기쁨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평정 상태이고 올 때는 열반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이제 이 자비라 하는 말은 바로 요거 전체 다 아울러서 하는 얘기예요. 같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요걸 이제 자비 기사의 4가지 명상을 하면서 내가 이제 자비수관을 같이 수행을 하면 이 시너지 효과가 생기고 빨리 체험할 수 있어요.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이거 딱 잘라서 얘기하면은 이쪽에는 감성적인 부분이에요. 이쪽 부분은 이성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이성적인 부분은 이제 지혜를 얻는 데 있다면은, 감성적인 부분은 자비선정이에요. 이건 이제 자비가 들어가 있죠. 자비선정 부분. 그래서 여기 같이 이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제 같이 하느냐 이러면, 한국 사람이 성질이 급해가지고 하나만 하면은 지루해서 그냥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같이 하면은 훨씬 좋습니다. 마음이 빨리 안정되고. 그 부산에 그 이제 큰 절에 명상 지도하는 그 사는 제가 부산에 강의하면 꼭 이제 와서 듣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자비선사에서 수행하시는 분들은 화를 내지 않아서 좋다고, 얼굴이 너무 온화하고 좋다고. 근데 수행을 10년, 20년 하는 스님도 화를 잘 내고 이러는데, 역시 자비의 힘이 대단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 이야기 들어보면 기분이 좋죠. 자, 거기에,
시각화하기, 상상하기, 시각화하는 게 있죠. 자, 요거는 이제 오늘 요거 배워서 요 같이 명상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 자비사 이제 명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앞에 기술하고 본격적으로 뒤에 가면 나오지만요. 자, 상상하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자, 364페이지 넘어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의 지도입니다. 요거는 이제 요 지도 명상하기를 같이 한번 배우고, 오늘은 이제 명상 방법을 배우면서 명상을 곁들여서 이게 어떤 것이다는 걸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 상상으로 수행하는 걸 관상법이라고 합니다. 관상법. 상상하기 있지만은 실제로는 이 사무량 힘 수행하는 데에는 관상이 기본입니다. 내가 이미지를 떠올려서 본다 이런 뜻이에요. 청전도론에 의하면은 이 이미지를 이용해서 선정을 얻는 방법이 몇 가지인데 40가지나 돼요. 그 중에서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새벽에 좋은 흙을 채취해가지고 둥근 원판을 만들고 앞에 두고 이제 주시하는 거죠. 그리고 눈을 감으면 그 이미지가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면 바깥 대상하고 똑같이 이미지를 만들어내요. 그러면은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바깥 대상 똑같은 이미지가 만들어지면서 나타나는 목화솜이라든지 빛 같은 게 나타나요. 그걸 니밋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선정에 들어가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도 관상법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기본적으로 감상법을 하는데, 수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수행 길을 알아야 되고요. 수행 길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수행하는 데 어떤 장애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조건을 갖춰야만 깨달음을 얻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런 걸 알기 위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의 지도 명상하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례는 법화경의 신의 품이라든지 또는 이제 조의경의 액길경이라든지 육조단경이라든지 이런 어록에서도 이제 그 과정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강의를 하면 머리 아프지만 그걸 명상화 시켜서 하면 쉽습니다. 그 명상화 하는데 상상을 이용하는 것, 이것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상하는데 무슨 효과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건 뭐 수차례 얘기했지만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꿈과 상상과 현실은 장소만 다르지 효과는 똑같이 나타난다. 어떤 효과, 신체적 반응이 똑같이 나타난다. 꿈에서 강도를 만나면 몸에 땀을 흘리잖아요. 상상으로 골프를 쳐도 생시들이 나타나요. 그럼 왜 그러냐? 꿈속에서 강도를 만났을 때 강도를 인식하기 때문에 그러고, 상상 속에 골프를 쳐도 골프를 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체적 반응이 오는 겁니다. 꿈이든 상상이든. 그럼 현실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상상을 이용한 명상법을 제시를 한 거죠. 그게 관상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관상법을 하는데, 깨달음의 지도 명상하기는 바로 이 상상법을 이용하면서도 이제 그 속에서 내가 뭘 조심해야 되고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깨닫는다 하는 것을 명상을 하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거는, 그럼 내가 이미지를 떠올려서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 심리가 반영되기 때문에 그 심리 반영되는 것을 코칭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의 수행 현상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364페이지, 365페이지, 366페이지 요 내용은 아니까 제가 그냥 말로써 할게요. 요거는 그냥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요 내용을 말고 다른 내용을, 같은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할게요. 원효 스님께서 이제 대성 육정 참회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큰 물에 빠져가지고 물에서 벗어나려면 막 허우적허우적거리는, 그리고 누가 사람이 지나가는데 안 보면서 막 살려달라고 막 고함을 지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뭔가면 범부의 깨달음입니다. 자기가 물에 빠졌다 하는 자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생활 살면서 얼음에 처했을 때 얼음에서 벗어나려고 막 몸부림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게 범부각이라고 해요. 범부들의 깨달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막 하다가 어느 순간 알았어. 뭘 알았는가 하면 큰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 자체가 꿈속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꿈인 줄 알았어. 그래, 꿈인 줄 알면은 죽지 않는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물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건 딱 멈춰버렸어. 그래서 물에 잠겨도 안 죽으니까. 그 단계가 이제 상사각이라고 그래요. 상사각은 최종지 초지 경지입니다. 초지는 견도 또는 통달위라 하는데 생사가 없는 줄을 깨달아요. 그때. 그래서 대승기 신원에는 주관 객관이 없고 중생과 부처가 평등하고 법계가 하나인 줄 깨닫는다. 그리고 법신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제 거기서 끝난 건 아니에요. 거기 이제 죽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안 거지. 그래서 이제 물에 빠져 있어도 모든 벗어나려는 걸 딱 멈춰버린 거야.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자체도 그냥 하나의 꿈속이라는 자각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막 몸부림치고 막 죽었는데 벗어나려고 해요. 그걸 수분각이라고 해요. 그게 이제 2지부터 7, 3지, 4지, 5지, 6지, 7지, 8지, 9지, 10지까지가 수분각이에요. 부분적인 청정이 이치는 단계라 해서 부분을 따르는 깨달음. 어른이 깨달음이에요. 상사각은 어린아이 수준이 깨달음인데. 그래서 몸부림치고 탁 깨달아보면 깨고 보니까 침상에서 한 발자국씩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효 스님께서 그 침상을 잃어라는 말을, 잃어 침상이죠. 잃어. 침상 이름이 잃어입니다. 네. 그래 쉽게 말해가지고 침상에서 한 발짝 벗어나지 않은 것이 그게 이제 구경각이에요. 우리 이 세상에는 초지, 초지 경지 관리도 그 드물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경각은 부처의 지위니까 상당히 어렵죠. 자, 그래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용이 여기에 이제 이 책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368페이지 보십시오. 거기 중간에 동그라미 세 번째 6개의 징검다리를 건넙니다. 먼저 보시던 징검다리를 건너갈 때는 담력이 없어져 시냇물의 탁함이 점점 맑아집니다. 지게라는 징검다리를 건널 때는 도덕성이 살아나 시냇물의 더러운 냄새가 향기로 살아납니다. 인욕에는 징검다리를 건널 때는 분노의 감정이 사라져. 자, 분노의 감정이 사라져 덜 끓고 있는 요게 이제 지워야 됩니다. 잘못됐어요. 덜 끓고 있는 덜 끓고 있는 것이 잠잠해졌다. 잠잠해졌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정진이는 징검다리를 건널 때 시냇물이 이제 흐릅니다. 시냇물이 흐른다고 하십시오.
투명하지 말고요. 흐르기 시작했다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게 지금 그때 교정을 안 봤어요. 처음 해놔놓고 보면 안 보고 놓쳐버리는 거인데 지금은 저게 되고 참명상 책에는 그 제대로 전부 다 교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교정이 안 돼 있어요. 우선 저게 인욕이라 하는 거는요, 분노를 참는 걸 얘기합니다. 상대 나에게 화나게 하면 그 화를 참는 걸 인욕이라고 그래요. 경제는 한결같이 그래 얘기하는데, 그 물이 막 끓고 있는 물이 잠잠해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진은 선의 악을 막고 선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이 흘러간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래 물이 흐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은 시냇물은 뭘 상징하는가 하면 우리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읽어볼게요. 이는 보시지게 인욕을 행하여 마음이 투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마음이 흐르기 시작했다. 어떤 쪽으로 선행으로 착한 행으로 하는 얘기죠. 자, 착한 행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선행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보시지게 인욕에 지으면 선행이에요. 그 선의 완성된 분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그 다음에 선정인 징검다리를 건널 때 번뇌가 일어나지 않아. 자, 물이 흐름 멈춘 게 아니고 투명해졌다 이렇게 하십시오. 투명해졌다. 자, 이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 선정 상태는 이런 겁니다. 비가 이렇게 하늘에 비가 쫙 내릴 때 먼지가 싹 거치고 하늘이 맑고 투명한 상태가 선정 상태예요. 명경지수라고 그러죠. 물이 맑은 상태, 불순물이 다 깔아놓고 맑은 상태, 그걸 이제 선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선정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혜라는 징검다리를 건널 때는 무지가 사라져 이 모든 현상이 거울의 반영같이 반영임을 드러납니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죠. 이 이제 깨달음 지도 명사하기에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처음에 자기 집에서 출발을 해요. 집에서 출발하는 집은 오온이란 집입니다. 오온이란 집은 초기 경전이 나옵니다. 초기 경전에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을 때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이 이제는 오온이란 집을 짓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온이란 집이라 하는 오온 하는 것은 줄이면 몸과 마음이라는 집을 짓지 않는다. 부처님 깨치고 난 뒤에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제 우리는 오온에서 이제 집을 나와야 돼요. 집을 나오는 게 이제 수행의 길로 쓰는 겁니다. 최종적에서는 이제 되돌아가지 않는, 오온을 집을 지어가 되돌아가지 않는 게 최종적 목적이에요. 그래서 집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딱 났으면은 명상정원이 나타날 거예요. 명상정원은 이제 출발은 자량도라고 합니다. 수행 단계가 5단계가 있어요. 첫 출발은 자량도입니다. 요 자량이라는 말은 식량이라는 뜻이에요. 식량은 뭘 얘기하는 줄 압니까? 힘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 식량은 어떤 식량을 얘기하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복이고 하나는 지혜입니다. 자, 나오네. 이런 수행하는데 수행의 힘은 내가 복을 지어야 돼요. 복은 이제 잘 알다시피 남을 도와는 선행을 통해서 이 복이 생깁니다. 복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지혜가 필요해요. 이 지혜. 지혜 이렇게 쓰죠. 지혜라 하는 말은 내가 법문을 듣고 법을 사유하는 거죠. 법이라 하는 건 모든 존재의 공통된 현상, 진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법문을 듣고 법을 사유하는 힘에 의해서 이 지혜가 생긴 이것이 수행하는 처음에 들어가는 힘이에요. 내가 힘을 비축해서 이 힘으로 수행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게 이제 가행도입니다. 힘을 더하는 거죠. 가행도는 이제 지와 관을 사마타와 비파사나 집중 명상과 분석 명상을 같이 닦는 거예요. 상수하는 단계. 여기에는 제일 먼저 대성의 자량도는 제일 먼저 이 관을 닦고 그 다음에 지를 닦는 쪽으로 가서 그 다음에 지관상수에 갑니다. 그게 자량도예요. 가행도 다음에는 이제 견도가 있습니다. 견도가 깨달음입니다. 통달비라. 여기서 첫 번째 깨달음을 얻습니다. 네. 깨달음 얻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수도로 들어갑니다. 수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잠재적 성향, 내 잠재되어 있는 말라식과 아리아식 속에 있는 번뇌를 없애가는 단계예요. 이제 수도 다음에 이제 오는 게 이제 구경도입니다. 마지막 구경도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자량도의 깨달음은 범부가 깨닫는 겁니다. 범부가. 가행도 견도에서 깨달음 얻는 거는 이제 어린아이 수준의 깨달음이에요. 그래 상사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수도에서 깨닫는 걸 갖다가 수분각이라고 해요. 수분각. 네. 내가 두 번째 청정의 힘을 진 상태예요. 그래서 자기 힘다는 데까지 깨닫는 거죠. 구경도에 깨닫는 것을 구경각이라고 해요. 자, 구경각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불지를 얘기하죠. 부처님의 경지입니다. 그래,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지금 제 이 명상 정원을 얘기하는 것은 자량도예요. 그래서 이제 자량도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수행을 방해하는 방해꾼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나무 열매, 새가 지지르기는 것, 나무 열매나 새가 지지르기는 것은 대개 산란심을 일으켜요. 그 다음에 혼침이나 토끼, 들뜸이나 원숭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돌아보지 않고 발바닥 감각관사를 쫙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물가에 이르게 됩니다. 신의 물은 뭘 얘기하는가? 내 마음의 흐름을 얘기하는데 그때서야 이제 이런저런 수행을 하다 보면 자량도로 수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 마음을 그때서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보니까 더럽고 냄새나고 막 끓고 있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는 다 육바람일 수행을 이제 합니다. 네. 예, 육바람일부터 이제 자량도, 가행도 같이 닦는다고 해도 가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진검다 6가지 진검다를 딱 건너가면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수나무 숲이 딱 나타나요. 수나무 숲에서 기대고 이제 관계성 통찰 사유를 해야 돼. 이거는 뭔가 선정을 의지해가지고 몸과 마음을 분석하는 단계예요. 네, 그렇지만 상징적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비마당이 쫙 펼쳐지는 이 공성이라는 비마당이 펼쳐져요. 거기 견도예요. 공의 자리는 안가밖에 없어. 주객이 없고 중생과 부처가 평등한 자리고 법계가 하나인 줄 아는 법계가 드러난 자리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연못이 연못은 선정을 의미해요. 그래서 견도하고 난 뒤에 수도를 들어갈 때는 다 선정 속에서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이런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냥 대충 하죠. 근데 이 과정을 모르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수행 과정을 잘 알아야 수행을 할 때 제대로 하는 거죠. 그 다음 거기 연꽃이 피어있는 깨달음을 상징해요. 비마당을 지나가면 이제 아담한 집이 생기는데 계단으로 가는 거는 법무각, 상사각, 수분각, 도경각 이런 깨달음의 단계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루에 들어가서 방 안으로 쑥 들어갔는데 자기가 처음 출발했던 그 집, 그 방안이에요. 그 거실이에요. 되돌아왔다 하는 거는 잠에서 깨고 보니까 침상에 한 발자국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이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명상하는 건 두 가지가 아니고 이 깨달음의 지도 명상하기를 하게 되면 명상을 몇 개를 할 수가 있느냐면 한 3개, 많게는 4개까지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 세트로 보면 하나의 명상이지만 나누면은 여러 개의 명상이 돼요. 그런데 이 깨달음 시도 명상하기 이런 방식은 앞에서 얘기했던 경전이나 논수나 오르기 다 나오는 내용이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중에 이제 굳이 하나를 얘기하라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법화경이 나오는 얘기를 하죠. 법화 진류 중에 하나에 어느 친구가 잘 사는 부자 친구를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신세 타령을 하면서 자기 인생을 토로한 거예요. 근데 괴로움 사는 우리 사는 세계를 얘기해. 그래 부자 친구가 음식을 대접하고 이렇게 이제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만 잠이 들었어. 부자 친구가 예의주라는 보배 구슬을 그 옷소매지에 넣어줬어. 이걸 이제 팔면은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자 친구는 먼 여행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 가난한 친구는 깨고 보니까 친구는 온데 간 데 없고 자기 이제 그때도 살아가는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전도 힘들었지만 여전히 힘든 거예요. 그러다 몇 년 만에 부자 친구 길에서 탁 만났어. 그러니까 너무 반가워서 서로 이제 아이고 친구야 오랜만이다 이래 하는데 부자 친구 한마디 하는 네 아직까지 그 가난하게 사느냐, 내가 너한테 보배구슬을 줬지 않느냐, 그걸 팔면 성을 사고도 남고 수많은 하인을 건드리면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데 왜 그래 아직까지 그렇게 살고 있냐. 진짜 옷소매 딱 보니까 진짜 보배구슬이 있는 거야. 이 이야기는 처음에 수행해가면서 내 안에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모르다가 나중에 선지식이 지도를 받고 이게 있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는 내용이에요. 그래 이 깨달음 지도 명상이도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자 그러면은 이제 명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자비수관을 하고 난 뒤에 깨달음 지도 명상 하기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비수관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논서에 보면은 이제 간세보살께서 머리에 물을 부어주는 수행이 있습니다. 감노수관이라고 해요. 감노는 감노수락하는 거는 불사약이에요. 감노락 하는 말은 열반에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물을 쭉 머리부터 온몸 물을 부어주는데 그 물이
상상의 물이에요. 물이 몸에 딱 붙어서 흐를 때 감각을 잘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요. 접촉했을 때 일어나는 감각, 우리는 그냥 관찰하면은 이 시선이 몸에 딱 닿아서 몸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게 하죠. 이게 이제 순수 이파사나 수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똑같아요. 물이 몸에 탁 벗는데 그 물이 자기 마음이기 때문에 시선이 몸에 닿는 건 똑같습니다. 물이 이게 붙어서 흘러내릴 때 몸에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셔야 돼요.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해야 되는데 처음 하시는 분도 못하기 때문에 그냥 물을 붓고 지켜보기만 하셔야 돼요.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에요. 자, 한 5분만 하겠습니다. 멘트는 제가 할 테니까. 자,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내쉴 때 힘 빼시고 척추는 곧게 세우고, 자, 시선은 곳곳이 잠시 둡니다. 자, 눈을 감고, 자, 가슴에서 하얀 연꽃 봉우리가 쭉 솟아서 정수리에서 활짝 피는 거 상상하십시오. 이 관상법이에요. 자, 머리에 지혜와 자비의 형상화의 관자재보살이 앉아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입니다. 그리고 미소를 띠고 앉아 있는데 연꽃이 쭉 자랍니다. 한 20cm 쭉 자라면서 관세음보살께서 어느 손 들고 있는 감로수 병이 있어요. 자, 머리를 쭉 부어주십시오. 본인이 붓는다면 잘 안 되기 때문에, 자, 이미지가 안 떠오르는 분은 그냥 샤워기를 상상해서 샤워물을 몸에 쭉 부어주십시오. 머리 위로. 그리고 그걸 감로수라고 상상하십시오. 자, 물이 철철철 흐르면서 샤워하듯이, 자, 쭉 흘러내리면 쭉 지켜보십시오. 물은 맑고 투명한데 물이 탁한지 맑고 투명한지 또 어떤 색깔이 바뀌는지 그냥 지켜보고요. 접촉되어 있는 신체 부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그냥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딱 5분만 하겠습니다. 자, 물이 발끝 손끝으로 쭉 흘러나가도록 하면 돼요. 물을 계속 부어주십시오. 물 위에 물을 붓듯이.
이게 이제 자비수관하는 방법이에요. 자비수관에는 지금 이제 물을 이용해 지수하풍 중에서 물을 이용하는 수행을 했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 논서에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뭐 제가 지닌 것도 아니고.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이게 가슴에서 연꽃봉우리 솟아오르는 거는, 그래 상상하라 하는 거는 자꾸 하다 보면 이 가슴에서 정수리까지 비율이 열리는 현상이 생길 수 있고요. 연꽃을 피우는 것은 이 깨달음을 상징하는 거고, 관세음보살을 떠올리는 것은 내 지혜와 자비의 형상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떠오른 분은 안 떠올라도 되고 그냥 물을 부주기만 해도 됩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깨달음 지도 명상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비수만 같이 곁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어디 힘을 빼고 척추는 곧게 쉬우고 시선은 곳곳이 잠시 둡니다. 자, 눈을 감고, 자, 이제 아담한 집에 거실에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거실에서 앉아 있습니다. 자, 거실에서 이제 자비수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슴에서 하얀 연꽃볼이 쭉 솟아서 정수서 활짝 피는 걸 상상하고, 지혜와 자비의 형상화인 관자재보살이 앉아있는 상상하십시오. 그럼 미소를 띠고 앉아 있습니다. 그럼 오른손에 들고 있는 감로선을 머리 쭉 부어준다 상상합니다. 한 2~3분만 하겠습니다. 맑고 투명한 물이 쭉 흘러서 몸을 적시면서 발가락, 손가락 쭉 흘러나간다고 상상하십시오. 자, 상상 속에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 실문을 활짝 엽니다. 자, 이제 정원이 자기가 좋아하는 꽃들과 나무들이 있습니다. 자, 나무 열매도 익어 있고 새도 지저귀고 있습니다. 헌침이나 토끼도 있고 들뜸이라고 원숭이 있습니다. 자, 명상 정원의 오솔길을 천천히 상상으로 걸어갑니다. 발바닥 감각 알아차림하면서. 그리고 저 멀리 시냇물이 보이죠? 자, 시냇물가에 이르릅니다. 자, 6개 징검다리가 있어요. 시냇물은 더럽고 냄새나고 들끓고 있습니다. 자, 보시라는 징검다리를 첫 번째 건너니까 물이 맑아졌어요. 두 번째 징검다리를 펄짝 뛰어서 건너니까 이제 냄새가 향기로 바뀌었습니다. 인욕에는 징검다리를 건너니까 불불 끓던 물이 잠잠해졌습니다. 정진은 징검다리를 건널 때 물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선정인 징검다리를 건너니까 물이 아주 맑고 투명해졌어요. 지혜란 징검다리를 건너니까 만상이 비치는데 물에 비친 여러가지 상들이 환영과 같다 하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자,
그러더니만 빽빽한 소나무 숲이 나타납니다. 자, 숲의 소나무를 기대입니다. 자, 앞에 상상 속의 앞에 소나무를 보면은 그 소나무는 고정되어 있고 독립되어 있고 다른 거 분리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존재하는 같이 보여요. 자, 그래서 소나무를 대상으로 사유 통찰을 해봅니다. 저 소나무는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스스로 존재하는 같이 보이지만 땅이 없으면 살 수 없고 물이 없어도 살 수 없고 온도가 맞지 않으면 이 소나무는 죽게 되고요. 그리고 공간이 없으면 살 수 없죠. 그래 햇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강압적 작용을 하죠. 햇빛은 태양의 태양은 우주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하나의 소나무가 존립하기 위해서 온 우주가 바로 조건이 되는 것이죠. 부분이 있는 소나무와 전체 우주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 동등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분이 곧 전체고 전체가 부분이라는 깨달음이에요. 자, 그렇게 본다면 소나무에 기대고 있는 나 자신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땅이 없으면 살 수 없고 물이 없어서 살 수 없고 온도가 없이 살 수 없고 공간이 없어서 살 수 없습니다. 햇빛에 의해서 우리가 살 수 있고 햇빛은 태양에서 오고 태양은 우주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 나락하는 존재는 독립되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간이라는 중심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또 생명이라는 중심도 벗어나야 될 겁니다. 자연계가 없으면 우리 살 수 없으니까. 그러게 보면 독립된 개체라는 게 없습니다. 또 스스로 존재하는 게 없기 때문에 자립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생명은 상호 의존 관계에서 존재한다고 생각하죠. 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독립된 개체가 없는, 자성이 없는 빈 마당이 쫙 펼쳐집니다. 자, 빈 마당에, 공성인의 빈 마당에 연못이 있고 연꽃이 피어 있습니다. 자, 빈 마당을 가로질러 걸어갑니다. 걸어가니까 아담한 집이 나타나고, 자,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분부각이라는 계단과 어린아이 수준의 계단을 올라서고, 자, 어른 수준의 마루에 들어서서, 자, 궁극의 깨달음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자, 문 열고 들어갔더니 처음 출발했던 그 거실이었던 겁니다. 이제는 거실에 앉아서 문을 열고 되돌아온 길을 살펴봅니다. 빈 마당과 겨울물이 있고 명상정원이 있고 자기가 떠나온 오온이란 집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명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앉아서 거실에 앉아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어깨 힘을 빼고 척추를 곱게 세웁니다. 자, 가슴에서 하얀 연꽃봉을 쭉 솟아서 정수서 활짝 피는 상상하십시오. 상상이 생생할수록 집중이 높아집니다. 강산법은 사마타수에 속해요. 자, 지혜와 자비의 형상화인 관자재보살이 앉아 있습니다. 미소를 띠고, 자, 오른손 들고 있는 감수는 머리에 쭉 부어줍니다. 이 물이 몸에 척추함에 흘러내리면서 몸의 변화를 보는 것은 분석 명상이 위파사나에 속하겠습니다. 알아차림으로 즉각 분별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몸의 현상을 쭉 지켜보도록 합니다. 자, 계속 물을 부어주십시오. 한 5분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몇 페이지를 보는가 하면요. 371페이지 보면은 사유하기 하는 게 있어요. 371. 사유를 왜 해야 하는가? 첫째, 사유는 사무량 힘을 일으키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사유는 무상고 무아의 지혜, 공성을 파악하고 공성의 지혜를 이끌어냅니다. 지혜는 사무량 힘을 정량시키고 확장시킵니다. 그 확장이 궁극적 버리심이고 그 공성입니다. 지혜의 내용이 공성이며 지혜가 없으면 공성을 알 수 없습니다. 때문에 공성은 지혜에 의해 공성이라 할 수 있으며 모든 사유에서 촉발됩니다. 셋째, 성취한 사마타의 삼매에 의지하여 오온을 분석하여 공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유가 필요합니다. 넷째, 유아와 자성을 주장하는 잘못된 견해를 논파하기 위해 공성에 대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소나무에 기대가지고 소나무를 대상으로 상상수에 분석을 했어요. 이 사유예요. 이거 왜 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무상이라든지 이런 건 상호 오존 관계나 이런 거는 우리가 사유를 하지 않고 다 알 수가 있어요. 특히 무상은 변하는 거는 몸이 이렇게 물이 접촉해서 이렇게 흘러내릴 때 변화를 이렇게 알아차릴 수 가능해요. 근데 공성은 모양도 없고 색깔이 없어요. 이걸 알려면은 분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무지는 사물을 딱 볼 때 고정되어 보이거나 다른 사물과 분리되어 보이거나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보이면은 다 이 무명이에요. 그게 예를 들어 죽비를 보면은 이 죽비가 딱 고정되어 있고 다른 사물과 분리되어 있고 요거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보이면은 그걸 무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나무고, 나무라 하는 것은 이거 흙을 의지해서 살아난 거고, 물이 있어야 되고, 불이 있어야 되고, 예, 바람이 있어야 되고, 공간이 있어야 자란다. 이런 걸 이제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걸 나무를 채취해가 깎고 다듬고 해서 이런 모양이 생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건 독립된 게 아니구나, 이런 변하는구나, 실체가 없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도명사학위 안에 사유가 들어가는 이유가 그건데,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하고 실제로 이제 여러분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선정을 얻고 선정을 의지해서 다시 뭔가 마음을 분석할 때는 제대로 이제 배우셔야 돼요. 중론이라든지 분석하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 깨달음 지도명사학위 하는 거는 이런 과정을 거쳐 이런 식으로 수행해 가는구나 하는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명상이 되는 거는 그 사람 심리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터 이제 일요일 날 코칭을 하는데 한 분이 이 교사님이 6개 징검다리를 건너지를 못하고 저기 뭡니까 다리가 높게 솟아서 겨우겨우 올라가서 겨우 내려왔다는 거죠. 근데 이 교사님이 왜 갑중에 그 건너는 다리가 그런 식으로 변했느냐는 거죠. 본인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몇 달 전에는 한 분은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이분은 취업을 잘 안 돼가지고 회사에 취직하려고 시험을 몇 번에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깨달음 지도명사하기에는 깨달음 가는 과정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뭐가 방해되는지 이런 걸 알았어. 우리는 깨달음 이런 식으로 깨달아가는구나 하는 걸 알기도 해주지만 그 자체가 자기 심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 심리를 잘 표현하고 제 마음 상태를 줘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코칭을 받으시면 도움이 된다. 심리 치유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단어 명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초청하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건데 이것도 역시 그런 이제 선방에 앉아가지고 이제 수행하지만은 또 한 번 이제 자기 심리를 불편한 심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의 영민심을 키우기 위해서 초청하기가 필요해요. 그럼 이거는 이제 뭐 청정 도론에도 나오는 내용이고 또 특히 자타 교환하는 방법은 거기서도 나와요. 이 보리 행놀이도 나오고 하니까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배우고 그것도 또 명상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스님, 여기 명상만 하면 너무 편안해가지고 지금 잠이 오거든요. 네,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염채경에 보면 강명상이라 해서 강명상 햇빛이나 달빛이나 전동 불빛을 상상해야 돼요. 상상에 나한테 쭉 빛이 준다고 상상을 한 1분 내지 2분 정도 하고 명상을 하면 이어서 하면은 졸음이 훨씬 줄어듭니다. 빛이라 하는 거는 몸에 딱 닿으면 이 생체 시계가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나 아이가 잠들다 안 일어나면 창문을 확 열고 햇빛이 들어오게 하면 아이가 깨는 위치가 똑같아요. 근데 이런 게 이제 그 염체경이 나오니까 그 방법을 쓰셔야 되고, 그래도 안 되면 눈을 뜨고 잘 수가 나세요. 그럼 됩니다. 그러니까 몸이 커졌다가 줄었다가 계속 몸이 커졌다가 줄었다는 거는 바람 요소예요. 몸의 구성 요소 중에서 바람 요소가 있는데, 이 바람 요소는 요즘 말로 하면 에너지, 그러면 기운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는 건 전부 다 바람 요소인데, 논서에는 바람 요소가 나타날 때는 무상을 가장 잘 보여준다네, 변화. 그래서 이게 생겼다, 사라졌다, 커졌다, 작아졌다는 걸 잘 관찰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어나고 사라지면 명확하게 관찰을 하도록 하시고, 그럼 지혜가 생깁니다. 예, 또 저는 지금 하는 순간에 계속 연꽃을 상상을 하면서도 낭상이 들어와요. 그거를 딱 떨쳐버리고 다시 하면 또 네. 망상이 들어올 때는 망상을 적으로 돌려서 없애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망상이 들어올 때는 자연현상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망상이 들어오면 망상이라고 알아차리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마음속으로 망상하고 명칭을 붙이면 망상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고, 또 하나는 망상이 들어오든 말든 연꽃을 피워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면서 나중에 이제 망상이 들어오면 망상도 알아차리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망상하고 명칭을 붙이면 망상이 사라지게 돼요. 생기면 사라진다는 이치를 빨리 아는 게 중요해요. 없애려고 하는 것은 분노의 표출하는 것이 절대로 없애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수행은 불교 수행이 아니에요. 그래서 설사 망상이라 하더라도 망상을 없애는 방법으로, 내가 의지적으로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알아차림으로 해서 알아차림하게 되면 없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망상이 일어나도 일어나는 흔적이 없고 사라지는 흔적이 없음을 보도록 하는 것이 수행이에요. 그거는 제 대승기신원에서 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없애려고 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자, 그러면 10분 휴식 하겠습니다.